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 모의고사 1회 문제인데 부대 행사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 행사는 컨벤션 기획 파트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온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컨벤션 산업론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유사한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컨벤션 중에서 전시회하고 이벤트를 조금 특화시켜서 부대 행사다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따로 묶어서 나온 파트거든요. 그래서 문제 전체 문항수는 20문항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조금 좀 디테일한 문제들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시회는 참가자 특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단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1. 대중전시회, 2. 무역전시회, 3. 혼합전시회, 4. 이벤트 전시회. 보셨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참가자들이 일반적인 전시회에 이제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가자다라고 해서 전시회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의 전시회가 아니고 그냥 뭐 많이 가시는 이제 모터쇼나 모터쇼도 보면 이제 전문 전시회 파트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아니면 무슨 건축 자재 박람회, 뭐 웨딩 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데 갔다라고 한다면 퍼블릭 쇼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일반 대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정말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야의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역 전시회, 지금 영어로는 트레이드 쇼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 참가라기보다 전문 바이어나, 그쵸? 전문 참가하시는 분들이, 업체 관련 관계자분들이 참여하시는 전시회고요. 그 다음 이제 컴바인드 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믹스드 쇼라고 되어 있는데, 컴바인드 쇼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퍼블릭하고 트레이드 쇼를 두 가지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들이 완전 전문 전시회가 아닌 경우에 한 3일 정도는 전문 전시회,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로 가고 플러스 한 이틀 정도는 퍼블릭 쇼, 아니면 뭐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트레이드 쇼, 그러니까 무역 박람회 중에서 자동차 모터 쇼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앞에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로 한 이틀, 그 다음에 퍼블릭 쇼로 이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믹스드 쇼, 컴바인드 쇼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설명 안 하고 있는 파트 하나 있죠? 네, 이벤트 전시회, 이벤트 쇼는 지금 이제 흔히 우리가 전시회 분류에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62번입니다. 컨벤션 참가자와 함께 참석한 동반자들을 위한 관광. 동반자들을 위한 관광 이러면 사실 답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체험활동 등을 일컫는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프리투어, 포스트투어, 익스컬션, 어컴퍼닝 퍼슨즈 프로그램. 일단 답은 아시죠?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스파우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꼭 스파우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그 아내나 뭐 남편이나 이런 이제 부분이 아니라 아이가 올 수도 있고 뭐 동료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컴퍼닝 펄슨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스파우스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니까 동반자의 의미로 기억해 두시고 프리투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진행하는 투어고 포스트 투어는 행사 끝나고 나서 진행하는 거. 익스큐션은 아시죠? 행사 그 기간 내에 뭐 하루나 그다음에 반나절 동안 이제 전체 참가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투어가 익스큐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전시회 운영 인력 운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전시회를 운영하는 인력이에요. 그 인력들을 운용하는 거. 그러니까 전시회 운영 인력을 운용하는 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전시 책임자는 파트별로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근무자를 교육한다. 전시 책임자는. 그 다음에 근무지별로 운영요원의 필요 인원수를 파악하여 배치를 하되 봉사자, 아르바이트 등의 외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시회 위기관리 업무는 중요 보안사항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기관리 관련 자료는 전담 조직 구성원들만 공유한다. 4번 전시회 개최 전 위기관리팀 전체에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네, 어떤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그 위기관리 업무, 전시에서 위기관리 업무, 사실 컨벤션에서 위기관리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보안사항을 다루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 자료를 전담 조직이 있기도 해요. 위기관리 파트에서. 그렇지만 이들만 공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관리는 자기가 맡은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에 있는, 배치에 있는 운영 인력들마다 이 위기관리는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게 공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기의 체계라 그러죠. 뭐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짜여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블라트가 제시한 성공적인 이벤트의 기획 과정을 나열한 것. 그 이벤트하고 관련된 분 중에 뭐 이렇게 나오는 그 학자신데요. 골드블라트라는 분. 이분이 이벤트 기획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골드블라트 제일 먼저 리서치를 한다. 리서치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할 것이고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지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래닝을 하죠. 그러니까 기획, 지금 여기에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획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이냐라는 거라면, 여기 플래닝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시기는 어떻게 되고 준비는 어떻게 있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그러니까 코디네이션, 서로 이제 일정에 맞게 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해보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골드블라트 그냥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옆에 지금 보이시는 거는 뭐냐면, 또 이벤트하고 관련된 학자 게츠라는 분이 있어요. 게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이벤트의 계획 과정, 이벤트 기획 과정, 골드블라트의 이벤트 기획 과정, 게츠의 이벤트 계획 과정, 이런 이제 두 가지가 자주 나오는데, 게츠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예요. 개체 목적을 설정하고 환경을 분석을 하는데, 그때 뭐 외부 환경, 내부 자원 분석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 시장 조사, 목표 설정,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 운영 계획 파트에는 마케팅과 조직과 재무와 프로그램 서비스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실행, 운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골드블라트의 이벤트 기획 과정, 그 다음에 게츠의 이벤트 계획 과정. 이 두 파트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벤트의 효과를, 이벤트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뭐 정치적 효과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로 구분했을 때 경제적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경제가 아닌 것 찾으면 되죠. 경제활동의 증가, 국제교류의 증진, 사회 기반 시설의 확충, 지역 내 자원의 재분배. 그러니까 경제가 아닌 쪽, 국제교류, 그러니까 정치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렇게 나눴을 때 경제 파트가 아닌 것은 국제교류다. 쉽죠?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벤트의 주제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연출 구성 요소.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축제도 들어가고, 사실은 컨벤션도 큰 범주 안의 이벤트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벤트를 컨벤션 안에 넣느냐, 그 다음에 뭐 더 넓은 범주에 넣느냐, 이거는 이제 그 학문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기는 하나, 저희 지금 이제 컨벤션에서 나오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안에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우리 사교 행사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컨벤션을 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 음악회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무슨 이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붐업을 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사전에 진행하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벤트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주제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컨벤션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 자체도 왜 개최가 되죠? 그러니까 그 개최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프로그램을 연출을 하는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행사는 이런 행사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목적에서 개최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연출로서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뭐 이벤트의 느낌을 무대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전체 행사장 전체를 그 느낌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연출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 입장료, 행사장, 무대 장치, 입장료, 그쵸? 케이터링, 무대 장치, 출연자, 그다음에 참가자, 조명과 음향, 출연자, 서비스 종사자, 지역 주민, 케이터링. 그러면 어떤 게 연출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케이터링, 음식으로서 연출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를 아니면 뭐 화합과 하모니 뭐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면 음식에 케이터링 하는 음식에 이렇게 뭐 하모니나 조화롭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음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케이터링 하는 자체 그러니까 음식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 해야 되나요? 음식의 메뉴를 선정할 때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무대 장치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화합이나 뭐 평화나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면 무대 장치도 역시 그런 느낌으로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연자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출연자들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하나 구성을 할 때 그냥 좋은 음악, 지금 막 뜨는 음악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스토리를 다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반영할 수 있는 출연자를 출연을 시키고 거기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면 음악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무대 장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케이터링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입장료는 프로그램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참가자도 마찬가지. 참가자가 이벤트 주제를 반영할 수는 그러니까 전체 행사를 위해서 참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벤트는 또 안에 세부적인 주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가자 부분은 아니다. 조명과 음향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자를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그 연출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67번입니다. 참가자 입장에서 이벤트를 분류하는 중 콘테스트나 경연대회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해서 이런 이제 컨벤션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 제가 앞에서 무슨 공연이나 이런 프로그램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홍보하기 위한 효과, 그 다음에 이 행사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콘테스트나 경연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어떠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로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그 발전을 위해서 개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이제 뭐 청년들인데 예를 들어서 좀 뭐 과학 쪽이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분야다라고 한다면 그쪽 분야의 콘테스트, 경연대회를 사전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본 행사는 그 컨벤션이 개최되는 그 기간 내에서 진행을 하거나 그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상식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콘테스트나 경연대회는 어떤 이벤트에 들어갈 것이냐. 체험형, 감상형, 욕구만족형, 정보 취득형 이렇게 했을 때 욕구만족형인 거죠. 나는 정말 저기에 참여하고 싶고 내 의지가 있고 내 아이디어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험형 아닐까요? 라고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체험형은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거고요. 콘테스트나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전에 신청을 하고 여기에 내가 뭔가를 직접 기여를 해서 그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68번입니다. 통로 노출이 많아 전시회 참가자와 접촉이 가장 쉬운 형태의 부스,
전시회 부스의 그 유형이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통로 노출이 많아. 우리가 전시회장에 가면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앞에 이제 부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통로들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통로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통로 근처에 있는 부스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전시회장에 그 부스에. 그래서 통로 노출이 많다라는 얘기는 사방으로 뚫려 있으면 통로 노출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의 접촉이 가장 쉬운 형태의 부스를 찾는데 아일 부스, 코너 부스, 페닌슐라 부스, 아일랜드 부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아일랜드, 섬. 그러니까 부스, 통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 여기도 뭐 통로라고 하기 그런가? 네, 잠시만요. 예.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막혀 있으면 사람들이 뭐 들어가기가 좀 그렇겠지만 이쪽은 그냥 막혀 있는 공간이라면 만약에 여기가 막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부스 자체가 여기가 출입구가 된다면 훨씬 접근하기가 좋겠죠. 어느 쪽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일랜드, 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통로란 말이죠. 여기도 통로고 여기가 통로예요. 근데 지금 여기 뻥 뚫어놨잖아요. 이렇게 막아놓지 않은 경우.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뒤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부스의 유형이에요. 똑같은 데거든요. 똑같은 데인데 저쪽 뒤쪽까지는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부스인데 반대쪽도 역시 이런 식으로 뚫려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코너 부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림에서 지금 보이실래나? 이렇게 코너예요, 코너. 그렇죠? 코너에 있어요. 이렇게 코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코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다음에 페닌슐라 부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형 한쪽이 막혀 있고 이렇게 세 군데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69번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우리가 왜 뭐 전시 구성 요소에서 전시회를 구성하는데 뭐 4가지 요소 뭐 이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전시산업발전법. 네. 또 다른 이제 일반적인 전시회 구성이 아니라 전시산업발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시사업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시시설 사업자, 전시주최사업자, 전시디자인 설치 사업자는 이 전시사업자에 해당이 되지만 운영사업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전시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베뉴, 장소를 갖고 있는 거죠.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주최자라고 하면 기획하는. 그쵸? 그 다음에 전시회를 기획하는. 그 다음에 디자인 설치가 전시 장치 쪽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법령상 이름을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0번입니다. 전시회 프로모션 유형별 장점으로 틀린 것. 전시회가 프로모션을 해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시회에 많은 사람을 오게끔 하는 거. 그쵸? 그게 이제 프로모션인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장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틀린 것이에요. 1번. 전시회 개최 전의 프로모션의 경우 개인 초청은 접속 대상은 제한적이나 친근성이 강하다. 두 번째. 개최 도시 프로모션에서 게시판 광고는 장소가 제한적이나 광범위하게 노출이 가능하다. 세 번째, 부스 내 프로모션의 경우 기념품 제공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다음 네 번째, 전시장 프로모션의 경우 전시장 광고는 반복적 노출이 가능하다. 설명이 잘못된 것. 그렇죠? 일단 부스 내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전시회가 오픈이 돼서
진행을 할 때 전시 부스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끔 여러 가지 또 하잖아요. 이벤트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부스를 방문하면 뭐 다트 던지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어떤 데는 가면 뭐 기념품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부스 내 프로모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념품은 비용이 그렇게 비싼 거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람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 뭐 티슈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뭐 가면 이제 한참 손소독제 이런 것도 많이 줬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은 것들로 해서 많이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개최 전에 프로모션을 할 때 개인 초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바이어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기보다 이 전시회에 연관 있는 뭐 어떠한 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주로 바이어예요.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내지는 잠재 고객 가능성이 있는 이런 쪽을 이제 개인 초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초청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무료 초청장 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의 접속 대상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일반적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친근성이 강하다. 그렇죠? 아는 쪽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개최 도시에 대한 프로모션 전시회도 우리 컨벤션 그 프로모션 그러니까 개최하는 거를 알리듯이 도시에 대한 프로모션은 중에 우리가 게시판 광고 왜 그 길거리에 있는 게시판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하지만 장소가 좀 제한적이지만 광범위하게 노출이 가능하다. 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큰 이렇게 게시판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 프로모션의 경우, 전시장 안에서 하는 프로모션의 경우 전시장 광고는 반복적 노출이 가능하다. 전시장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광고판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1번 다음은 신기술 영상 기법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그러니까 이벤트 중에 영상 기법. 근데 신기술이니까 이제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영상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상이 스크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형체를 가진 것처럼 무대에 서는 영상 기술을 말한다. 영상 속 주인공이 바로 관람객 앞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으니 실감 영상의 체험 요소를 극대화한 기술이다. 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답부터 볼까요? 홀로그램.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뭐 이런 거, 요 그림 지금 보실 수 있으시죠?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직접 나와서 이렇게 공연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영상이 나오죠. 이 홀로그램 영상이 나와서. 근데 진짜 실제처럼 이제 그 공연이 가능한 것. 홀로그램 콘서트장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예인이 직접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직접 공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 홀로그램 영상이고요. 뭐 3D 영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요거 3D 프로젝션 매핑 요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3D 프로젝션 매핑이 요즘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진행할 때도 보면 전체 그 무대를 다 3D로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이다. 뭐 경복궁이다, 덕수궁이다, 이 전체를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어떤 그 건물을 가지고 3D로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나의 공연장처럼 쓰는 거. 그 다음에 공연할 때도 요즘에 예전에는 그냥 무대 하나 뭐 이렇게 세워서 갔다면 이제는 그냥 전체 장소를 다 하나의 장소인 것처럼 하나의 공연장처럼 뭐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영화 아바타 뭐 3D 영상은 아실 거예요. 영화 아바타가 거의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3D는 이거 안경 끼고 보다가 없이도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2D 입체 영상 말이 되나요? 2D가 입체가 되나요? 네. 어쨌든 이제 2D는 이미 이제 한물 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홀로그램이나 3D 프로젝션 매핑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72번입니다. 산업 전시 이벤트의 기능에 관해서 산업 전시 이벤트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산업 전시 이벤트는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계속 전시 이벤트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컨벤션이 요즘에는 전시와 회의와 이벤트가 같이 융합해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산업전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전시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쇼의 개념. 그러니까 어느 한 주제를 가진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그 산업에 관련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능인데 설명이 거리가 먼 것은 1번, 전시회는 기업의 촉진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PR 등 기본적인 촉진 믹스가 고려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3번,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경품 제공을 통한 판매 촉진을 시행하기도 한다. 판매 기능과 판매 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시회에 대한 설명인데, 기업의 촉진 프로그램이 맞는데 부수적인 수단은 아니다. 특히 어떤 기업들, 중소기업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대기업도 물론 이 전시회를 촉진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주 홍보 매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산업 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적인 수단이다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기능이 맞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이벤트 프로그램의 공간 연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죠. 전시회나 이벤트나 이게 그냥 뭐 개론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벤트 프로그램의 공간 연출.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이벤트의 성격에 맞는 행사장을 선택하여야 한다. 2. 객석의 구조는 이벤트 유형에 따라 다르다. 3. 이벤트 중 행사장에서 사용되는 특수효과 등으로 인해 무대는 실내로 한정한다. 4. 행사장을 선택할 때는 무대와 객석의 공간 분할, 좌석수와 특별석 설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단은 아닌 것은 거죠. 특수효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뭐 안개 깔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팍팍 막 뭐가 터지는, 폭죽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리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터지는 것들도 좀 있고, 어쨌든 특수효과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내로 한정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실내에서 특수효과는 실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가려면 실외가 낫겠죠.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 특수효과 중에 왜 드론으로 이렇게 뭔가 그 이미지를 만들거나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바깥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특수효과를 쓰기에는 실외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외의 단점은 뭐예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가려면 실내가 난데 뭔가 좀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성격에 맞는 행사장, 그렇죠. 이벤트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행사장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객석 구조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온 적이 있죠. 무대 때문에. 그래서 유형이 따라 다르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무대와 객석의 공간 분할, 좌석수, 특별석 설치하는 거. 네. 지금 나머지 부분은 설명이 맞습니다. 자, 이벤트 개최의 부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2번을 깠어요. 부정적 기능인 것은도 아니고 해당되지 않는 것은이에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개최하는 그 기능, 뭐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벤트를 하면 어때요? 교통 혼잡하다. 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행정력이 손실된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이벤트를 하는 지역, 도시에서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굉장히 서비스를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는 않죠. 오히려 늘어나죠. 그러니까 큰 대형의 이벤트를 개최한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벤트의 주요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벤트 특성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죠. 계획성, 계획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비일상적이어야 한다. 그쵸? 화제성은 아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들어가니까 화제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사건, 사고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자, 그다음 76번. 드레이지 레이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이 문제도 그대로 몇 번 나왔죠. 드레이지 레이트, 우리가 운반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time of year, length of show, union jurisdiction, move in, move out time. 이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네, 우리 뭐 반입, 반출 시간. 왜냐하면 운반비라고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전시장에 어떤 이제 물품이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운반비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자, 77번입니다. 행사장 접근로 계획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사장 접근로. 행사장이 실내일 수도 있고 뭐 실외일 수도 있고 어쨌든 행사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오려고 하는 그 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사장 접근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출연자의 이동로, 시설 장비의 이동로, 식음료 서비스를 위한 통로 등은 필요시 중복하여 운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2번, 방문객의 이동이 가장 큰 중심이 되지만 프로그램 출연자의 접근, 시설 장비의 이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 3번, 행사장 내의 동선의 구성은 방문객의 쾌적성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번, 프로그램 행사장으로 향하는 동선은 폐쇄적인 것보다 개방적인 동선이 바람직하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아닌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보통 출연진들의 이동은 따로 만듭니다. 주로 이 또 출연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보안이 있는 그런 길로 따로 이동을 하게 하고요. 시설 장비가 이동하는 길도 따로 만들죠. 그 다음에 식음료 역시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필요시에 중복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거는 활용을 하셔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행사자 접근 어떤 인원이 가장 많아요? 방문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중심이 되지만 이들도 신경 써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물품은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 출연진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행사장 내의 동선의 구성은 이거죠. 쾌적성.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헷갈리시던데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적인 동선이 바람직하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78번입니다. 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에 따라 전시장 건축물의 안전 등급이 A등급인 경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 주기. 요 문제 그대로 나왔었죠. A등급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주기. 외우세요. 그냥 안전 점검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 진단은 6년에 1회 이상. 예, 요건 그냥 그대로 그냥 외우셔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9번입니다. 무대 종류 중에 무대 주위의 3면에 관객이 둘러앉아 볼 수 있는 형태로 무대를 만들 때 관객과의 친밀감 형성이 좋고 출연진의 등장 및 퇴장이 용이하나 공간 대비 무대 크기를 크게 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 것은 이제 무대 우리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3면이고 등 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용이하다는 얘기는 출연진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정답은 트러스트 스테이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우리 무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스니움 스테이지 프로스니움 스테이지, 그다음에 아레나, 여기 이제 그대로, 보시면 프로스니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고정형으로 이렇게 고정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무대. 아레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따로 안에 무대가 없으니까 사방이 다 객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블랙박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딱히 무대가 따로 없어요. 그냥 모두가 그냥 앉아서 여기가 무대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가 2021년도, 22년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문제 중에 하나라 무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회의장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회의장 배치 파트는 컨벤션 운영 쪽에서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교실식. 우리 클래스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교실식은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T자형 배치보다 많은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고 연사와 참가자 간에 마주 볼 수 있어서 강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참가자 상호 간의 연결성이 낮다. 두 번째, V자형. 우리 이렇게 생긴 거, 그쵸? 이렇게 생긴 거를 얘기하죠. 교실식에 비해 상호 연결성이 떨어지나 큰 그룹에 적용하기가 쉽고 어느 위치에서든 시야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 T자형. 이렇게 생긴 거, 그쵸? T자형은 소규모 그룹에 적합하며 상호 연결성이 좋으나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상호 연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큰 규모의 그룹에 적용하는 경우 배치 형태가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 극장식은 책상 없이 그냥 의자만 다다다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오디토리움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기 등의 작업이 필요 없는 큰 규모의 그룹에 적용하기 좋지만 극장식은 뒤로 갈수록 좌석을 높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그쵸? V자형이 교실식보다 상호 연결성이 떨어지나요? 아니죠. 그리고 큰 그룹에 적용하기 쉽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가 되면 해석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부대 행사 파트 모의고사 1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나머지 여러분 이제 또 문제 2회, 3회 남아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지금 이제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메일로 주셔도 되고, 저희 그 Q&A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